요즘 AI를 써보면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직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AI가 정말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AI와 소통하는 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보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가 결과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AI와 소통하는 방식까지 전부 결정해버리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섹션, AI의 정체성 위기입니다. 왜 AI는 어떨 땐 진짜 천재 같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엔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 알쏭달쏭한 행동 뒤에 숨겨진 AI 역사의 아주 근본적인 갈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GPT 같은 AI랑 대화하다 보면 말은 정말 유창한데 어딘가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바라보셨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하고 가끔은 비논리적으로까지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AI 연구 역사에 있었던 아주 큰 대립구도를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지능을 논리와 규칙의 집합이라고 본 기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체스 기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능이란 건 뇌처럼 수많은 연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면 나타나는 거라고 믿었던 연결주의자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현대 딥러닝의 조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두 진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거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최근 AI의 이 폭발적인 발전을 보면 그 답이 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음의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AI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아주 강력한 심리학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대중화한 이중과정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직감이고요. 반면에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이성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판단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시스템 1, 직감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현대의 딥러닝 AI는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그런 논리적인 시스템 2,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는 강력한 인공 시스템 1, 다시 말해 인공 직관처럼 작동합니다. 이게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죠. 이건 뇌가 분리된 환자를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인용문인데요. AI를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됩니다. 좌뇌는 아무 근거 없이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 허풍쟁이라는 건데요. AI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창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AI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강력한 직관은 가졌지만 그게 왜 그런지 따져보는 이성은 부족했던 거죠. 말하자면 시스템 1은 있는데 시스템 2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술로서의 언어. AI가 직관적이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직관적인 기계랑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언어학자 데니얼 도어의 주장인데요. 그는 언어의 진짜 목적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도록 지시하는 일종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과정이 딱 나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단어라는 지시문으로 바꾸고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 지시문을 받아서 자기 머릿속에서 그 경험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언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이끌어주는 도구인 셈입니다.
그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 이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AI가 직관적인 시스템 1의 마음이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논리적인 명령일까요? 아니면 상상력을 이끌어주는 지시일까요? 정답은 아마 후자겠죠. 네 번째, 마지막 섹션입니다. 새로운 패턴 언어, 이제 AI라는 이 직관적인 기계와 소통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 언어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이게 원래 건축 분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의 집합 같은 건데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통의 어휘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AI와 대화하는데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기계한테는 명령어를 쓰지만 직관적인 기계한테는 그 직관을 실적 이끌어주는 패턴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패턴 언어가 인공직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완벽한 도구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먼저 생성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 패턴이에요. 당신은 셰익스피어 전문가라고 상상해봐.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각화 프롬프트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순서도를 그려줘.처럼 구조적인 결과물을 유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청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 질문에 답해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안 들 때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수정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라고 말해서 스스로 검토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해시태그 and 같은 특별한 기호를 써서 답변 길이를 깔끔하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 글을 주고 핵심만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수정 패턴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패턴 언어를 쓴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AI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의 직관을 이끌어주는 일종의 대화의 안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AI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기계를 좀 더 잘 쓰는 법일까요? 아니면 혹시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마음과 소통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확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앞으로 기술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